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이 탄생하기 수백 년도 더 전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정말 기가 막힌 언어 해킹 기술이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석도구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 창제에 숨겨진 DNA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놀라운 아이디어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볼 수 있는 책은 전부 한문으로 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어랑 중국어는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부터가 다르니까요. 아니,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읽고 이해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글을 읽고 쓰려면 무조건 한자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말하는 한국어랑은 어순부터 조사, 어미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었으니까요. 이 근본적인 불일치, 이게 바로 모든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순의 충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문식으로 쓰면 워식반, 즉 나, 먹다, 밥 순서가 돼버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뒤죽박죽이죠. 이 순서를 바로잡지 않고는 책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예 책을 새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한문 원문 위에다가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석도구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 전체를 우리말로 싹 번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한국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살짝 새겨 넣은 거죠. 우리가 흔히 토 달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토가 바로 이 구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구결 방식이 얼마나 독특한 거였냐면요. 후대인 조선시대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언해본이라고 해서 한문 원문 옆에다가 아예 한국어 번역문을 따로 적었거든요. 하지만 고려시대의 구결은 원문이랑 번역 정보가 그냥 한문처럼 딱 붙어있는 훨씬 더 통합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정말 독창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가이드를 도대체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놀랍게도 방법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자토구결은 한자를 아주 작고 간단하게 만드는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었고, 점토구결은 말 그대로 점을 찍는 방식이었어요. 둘 다 대단하지만 특히 이 점토구결, 와, 이건 진짜 거의 마법에 가까운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자토구결도 정말 재미있어요. 그냥 단순히 은, 는, 이, 가 같은 조사나 어미를 뜻하는 글자를 끼워 넣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특정한 기호를 써서 자, 지금부터는 저 앞에 있는 글자로 돌아가서 먼저 읽으세요 같은 순서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마치 프로그래밍 코딩처럼 문장의 실행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대단하죠? 자, 이제 구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점토 구결의 세계인데요. 과연 이 작은 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을까요? 언뜻 보면 그냥 바늘로 콕 찌른 자국 같고 아무 의미 없는 표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들은 사실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만 해독할 수 있었던 아주 고도화된 일종의 암호책이었던 겁니다. 30개 이상.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엄지손톱만한 한자 한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 주위의 공간을 30군데 이상으로 나눠서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점을 글자 위에 찍느냐, 아래에 찍느냐, 왼쪽 모서리에 찍느냐, 오른쪽에 찍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른 문법적 의미를 가졌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믿기 힘든 정밀함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쓴 메모가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수백 년이나 시간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문서들을 비교해봤더니 오라? 같은 한자에는 거의 똑같은 위치에 점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점토구결이 널리 공유되고 교육되었던 아주 정교하게 약속된 공식 시스템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치열했던 언어적인 노력은 과연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한글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말을 어떻게든 문자로 표현해 보려고 했던 그 치열한 고민과 실험의 역사, 그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결과물이 바로 한글인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이라는 원본 텍스트가 있었죠. 이걸 우리말로 읽기 위해서 석독구결이라는 혁신적인 해킹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수백 년간 축적된 우리말의 소리와 문법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마침내 훈민정음이라는 완벽한 결과물을 탄생시킨 토대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 구결의 영향력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점을 찍는 이 방식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한문을 읽을 때 사용하던 쿤텐이라는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독창적인 시스템이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석독구결처럼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쓰는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던 누군가의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와 치열한 고민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